7호선이 도보 5분 거리에 이 잔디광장이 넓습니다. 단지와 바로 연결이 된 초포마 음식물 처리기가 있습니다. 연구 조망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신상 아파트 최초 공개 아파트 언박싱 오늘의 리뷰어 임성배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신상 아파트 광명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광명시 철산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서남부권의 저층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추진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철산동에서 10년 만에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희소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하철 7호선이 이제 단지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주변에 도덕산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안양천 수변공원이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천을 이용하게 된다면 한강까지로의 접근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 쾌적성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군 같은 경우에는 광덕초등학교가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중학교, 광명고등학교, 철산중학교, 또한 철산역이 학원가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초중고와 학원가 골목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변의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철산 로데오 거리가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시장, 2001 아울렛, 킴스클럽, 그리고 광명시청이라든가 이런 관공서들이 모두 다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광명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는 2021년 3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총 세대수는 798세대로 구성이 되었고 일반 분양 당시의 세대수는 323세대가 일반 분양되었습니다. 총 7개의 동으로 구성이 되었고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전용 5제곱미터부터 105제곱미터로 중소형의 규모로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분양할 당시에 분양 가격은 5억 7,300만 원에서 8억 1,2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전타임 모두 1순위에서 청약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대 청약 경쟁률은 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단지 외부를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브리시티 그린의 색상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브리시티 그린이 좀 안정감을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단지 외부를 한번 둘러보니까 바로 이제 입구 옆쪽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를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이한 거는 이 놀이터 중앙에 소나무가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나무하고 가까이서 자연과 어우러져서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렇게 줄을 타고 모험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놀이 공간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공간들이 많은 것 같고, 이제 보면은 이 중앙 공원을 굉장히 효율성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봄이나 여름에 오게 된다면 이 푸른 잔디와 아우러서 이 석가산 주변의 수경 시설들이 여기에 이제 물이 흐르게 되겠죠. 물이 흐르면서 입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하는 공간들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석가산이 이제 나누어져서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고, 이 석가산을 통해서 오게 되면은 입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좀 이 안에 들어오니까 이 재질들이 굉장히 좋은 재질을 쓴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의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고급 소재를 썼다는 느낌을 받고, 여기에서 쉬면서 햇볕이 잘 들 수 있게끔 채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차를 한 잔 먹으면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삶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잔디광장이 생각보다 그래도 넓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편하게 여기에서 어우러져서 놀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조형물이라든가 조경시설이라든가 수변시설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중앙공원 바로 앞에 보니까는 시니어 클럽이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위에 색감을 이렇게 줘가지고 아이들이 쉽게 어린이집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옆에 또 유아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언덕 로드라고 해가지고 구름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어린이 놀이터 같아요. 유아 놀이터하고 이제 어린이 놀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놀이터가 같이 연결돼서 굉장히 큰 규모의 놀이터이고,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다치지 않게끔 우레탄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푹신푹신해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들이 모험심을 가지고 놀 수 있게끔 이제 줄을 타고 올라가거나 클라이밍 같은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아요. 단지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볼 게 별로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런 조경이나 단지 배치도 구성을 잘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요소요소의 길들이 있어서 오솔길을 마치 가는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심권에 있지만은 이 숲과 어우러져 있는 그런 아파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단지를 둘러보고 있는데 단지와 바로 연결이 된 초등학교가 보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단지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편하게 통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다 보니까는 이제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뭐 배드민턴을 한다거나 이렇게 다치지 않게 푹신푹신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이러한 시설들을 통해서 운동을 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놀이터 바로 옆에 이제 커뮤니티 센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구가 있습니다. 백일동 하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만 있고 세대당 1.3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1,006대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광명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보실 타입은 84A 타입의 방 4개, 화장실 2개의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슬라이딩 도어 형식의 중문이 있어서 신발장에 있는 먼지가 집안 내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효과를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열적인 효과도 그렇고, 내부에 들어와서 좌측을 보게 되면은 이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레이 색상하고 화이트 톤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좀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공간들하고 좀 특별한 것이 칫솔 살균기가 있습니다. 선반 같은 경우에도 특이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화장실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 바로 좌측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부분이 곡선 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아이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이 곡선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작은 방 두 번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붙박이장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공간 봤을 때는 활용하기가 좀 좋아 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알파룸 공간이 있습니다. 알파룸도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은 충분히 서재 공간이나 아이들이 쓸 수 있는 하나의 방 공간 크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알파룸을 나와가지고 거실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거실 창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이도 넓고 크기도 넓습니다. 거의 전면 창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되어 있고, 앞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영구 조망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방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룸 공간이 있었을 때는 원래 주방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84 타입 치고 주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나온 것 같아요. 주방으로 오니까는 전면창으로 나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큰 개방감이 있고, 거실과의 창문을 같이 이렇게 열어놓게 됐을 때 마통풍으로 인해서 환기가 굉장히 우수한다는 판상형의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처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적으로 바로 음식물 쓰레기가 이동이 됩니다. 이 재질이 좀 특이하네요. 굉장히 이 질감이 우수하고 신경을 많이 쓴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옆에 있는 다용도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럼 세탁기를 충분히 적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여지고, 다용도실하고 대피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다용도실하고 연계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서 안방 모습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84 타입의 방이 4개인데도 불구하고 안방도 굉장히 큰 모습입니다. 제가 봤을 때 방은 전반적으로 다 크게 잘 빠진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발코니를 한번 보게 된다면 이 발코니 공간하고 거실 공간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창문하고 안방의 창문을 열었을 때 환기가 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84 타입의 드레스룸 치고는 약간 작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알파룸 공간이 굉장히 크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드레스룸의 단점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부 욕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칫솔 살균기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의 장점을 뽑아본다면 3가지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세권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역세권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의 아파트이면서 초중고를 모두 도보권에 있는 아파트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798세대로 세대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경하고 수변 시설이 잘 돼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이 3가지가 이 아파트의 큰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언박싱 오늘의 리뷰어 임성배였습니다. 이 리뷰가 좋으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신청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